네, 20년도 효자 시험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까 우리 윤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살짝 오타가 있어가지고 x제곱의 개수는 이어서 3번이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성빈아,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이 Z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Z를 보면 너는 뭘 하고 싶어? Z를? Z를? 이렇게 목소리 작은 애가 아니잖아. 빨리 얘기해봐. 아, 켤레복수 들고 가고 싶어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볼까? Z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건 뭐 2분의 Z의 2020제곱을 찾으라고 해요. 그럼 얘의 2020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가장 먼저 내디뎌야 되는 첫 번째 걸음은 뭘까요? 뭘 찾는 걸까요? X가 여기 어디 있어? X가? 분모를 2로 만들어요. 분모를 2로 만들겠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루트 1을 아, 유리화를 하겠다. 유리화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지점은 Z의 2020제곱이잖아. Z의 2020제곱이라는 건 Z를 2020번 곱하는 거잖아. 그지? Z를 2020번을 다 곱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Z와 Z를 뭐 해봐야 될까? 네가 뭐 예를 들어 Z의 2020제곱이 아니라 뭐 Z의 세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만났어. Z의 세제곱을 구하고 싶어. Z의 세제곱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건 뭐예요? 아니 그럼 만약에 5의 5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너한테 물어봤어 누가? 그럼 너 어떻게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5를 5번을 곱할 건데 그 제일 처음 시작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뭐 거듭 제곱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해보는 게 제일 처음 할 일이잖아. 지금도 Z의 2020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Z랑 Z를 어떻게 해봐야 돼? 곱해봐야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Z의 무엇이야? Z랑 Z를 곱한 걸 Z의 뭐라 그래요? Z의 제곱이지. Z의 제곱을 구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지. 맞니? 그래서 Z의 제곱을 구해볼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이렇게 하겠죠? 네. 자, 불러. 그럼 분모가 뭐가 돼? 2가 되죠. 분자는 뭐가 돼?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일단 1. 마이너스 여기에 항 3개 나오는 거야, 성빈아. 3개.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래도 그냥 못 넘어가겠다. 한 대 맞고 가자. 이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아니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지금 1 플러스 i의 제곱을 전개로 보시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성빈아?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이 뭐야? 1 플러스 I 마이너스 2i 1 플러스 2i 1 더하기 i의 전체 제곱이면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이야. 알았니?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뭐야?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그래 그거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i의 제곱도 다시 해봐. 뭐라고? 1 플러스 어. 2I 어. 플러스 I 마이너스 그러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 맞죠? 네. 그래서 앞에 있던 1과 맨 끝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맞아요.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얘네들이 사라지니까 결국 2분의 2i잖아. 이 약분하면 뭐야 결국? 이걸 찾는 게 제일 기본이지. 그치? Z의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일단 제곱부터 해봐야지. 맞니 성빈아?
z의 제곱이 i예요. 그러면 z의 2020제곱이라고 하는 건 승우야 i의 몇 제곱이야? 그러게요. 옆에서 비웃을 땐 좋았지. 네. z의 괜찮은데요? z 제곱이 i잖아요. 네. 그러면 z의 2020제곱은 i의 몇 제곱이야? 2019는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틀리면 너도 출동한다. 아, z의 2020제곱이면 i의 몇 제곱일까? 1010제곱. 그렇지 1010제곱이지. 왜냐면 z의 제곱에서 z의 2020제곱을 왔다는 거는 거듭 제곱을 한 거잖아요. 1010제곱을 한 거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에다가도 똑같이 하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 i의 1010제곱이란 간단히 하면 i의 몇 제곱이야? 어떻게 봐야 돼? 1010을 1010을요? 씨, 1페이지에 질문 없대매 셔. 6번 문제 하나 푸는데 지금 아니 i의 거듭 제곱이면 이렇게 높은 거듭 제곱 나오면은 i는 몇 제곱 주기로 순환해요? 4제곱. 4제곱 주기로 순환하니까 무조건 이 숫자를 4로 어떻게 보는 거야? 나눠보는 거지. 나눠가지고 몫이 중요해? 나머지가 중요해? 나머지. 나머지가 중요하지. 그럼 101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2요. 2. 그러니까 i의 1010제곱이란 결국 i의 몇 제곱과 같고 I 제곱. i의 제곱과 같고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거지.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1입니다. 분모에 2가 있었으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요. 2번이죠. 2번. 아 이런 거 진짜 시험에 나오면 이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윤지 질문 없니? 이거 12번 안 풀어는 거죠? 네, 12번은 4차 방정식이니까 안 풀어도 되고요.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페이지에 15, 16. 예, 그렇죠. 15, 16번이 좀 어렵죠. 근데 그 15번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요 책 있잖아요. 요 책. 지금 이 시험 대비 교재. 이 시험 대비 교재에 68페이지에 244번과 그 옆에 페이지에 247번 이런 것들이 다 15번 이 문제처럼 그 구간을 나눠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 244번은 풀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쉬운 문제인데, 그치? 자, 이 15번 유형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일단 최대값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건데 그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축의 방정식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 그게 포인트죠. 축의 방정식 자체에 a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란 말이지. 그지?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봐요. y는 마이너스 괄호 x제곱 마이너스 2ax니까 반의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꼭지점이 a, a제곱이야. 축의 방정식이 어디예요? a잖아, a. 그러면 이제 위로 블록한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축이 이렇게 a에 있어.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 제시한 0부터 1이라는 이 범위가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는 범위인지 나는 모른다는 거죠. 네. 그치?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A가 0보다 작다. 일단 그림으로 먼저 표현해봐. 아,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놨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요. 요거의 오른쪽에 요렇게 해가지고 0과 1이 있는 경우.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요렇게 해가지고 0하고 1이 A를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경우. 세 번째 케이스는 요렇게 해가지고 0하고 1이 A의 왼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요. 범위로 따져보면 어떨까? 첫 번째 경우는 A가 0보다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작죠. A가 0보다 작을 때 요거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딱 봐도 A가 0이랑 1 사이로 들어갔죠. 그래서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인데, 자 이렇게만 쓰면은 어떤 숫자가 서운할까? 0. 그치? 0이라는 애가 어디 낄 자리가 없죠. 그죠? 0이 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등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죠? 이쪽이나 이쪽 한쪽에는 등을 넣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케이스는 그럼 뭐예요? 너 다리 풀었냐? 네. 야, 이제 막 가는구만, 이제 막, 목발도 안 들고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치?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효자고 15번 풀고 있어. 자, 그러면 이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니까 승우야, 이 중에서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질까? 이 범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잖아. 네. 그럼 어디가 최대값이에요? 0일 때 체크가. 그렇지. 0일 때가 최대값이죠. 네. 그죠? 그래서 자,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F0인데 F0이면 생각해봐. F0이면 그냥 0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건데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이 3이라는 조건하고는 맞지 않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문제의 상황과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럼 0과 나 이때는 언제 최대값을 가질까? 그지? 요 꼭지점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요때 최대값은 FA인데 FA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의 Y좌표니까 A제곱이 되겠고요. 그게 3이야. 그지? 그럼 A가 뭔데요? 풀마 루트 3인데 근데 이 풀마 루트 3이라는 값에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은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그쵸, 이 그림 자체가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온다 라고 하고 그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A 값 두 개, 플러스 루트 3이든 마이너스 루트 3이든 모두 다 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 모두 탈락입니다. 이 범위랑 맞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1번, 2번 그림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서 자, 요렇게 그럼 우리가 요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강혁아 이때는 어디서 최대를 가죠? 1에서 최대를 갖죠. 1에서. 그래서 1에서 최대를 가지니까 그때의 최대값은 F1인데요. F1이라는 거는 여기다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이렇게 되고 그게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3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A가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요 2라는 값은 요 범위에도 잘 들어맞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유일하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까도 말했지만 요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요 교재 시험 대비 교재에 68페이지가 이렇게 범위를 나눠 가지고 풀어야 되는 최대치수 문제들이니까 거기를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6번. 여기 좀 약간 신선한 문제죠. 푼 사람 있니? 연관이 맞았니 이거? 자, 이거는요. 일단 막 K가 있고 N이 있고 뭐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새로운 어떤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처럼 생겼지만 근데 사실 뜯어보면 그냥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난다. 만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얘네들의 교점 찾는 식 써서 그 식에 뭘 이용하죠? 판별식, 그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판별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죠.
커도 만나는 거고 같아도 만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판별식으로 그냥 접근해가지고 일단 식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3x 더하기 n제곱과 같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0이죠. 자, 만나게 할 거니까 판별식부터 갈게요. 판별식 써보면 성빈 요거의 제곱이죠? 뭐지? 4k 제곱 또 2k 마이너스 3이 지금 이렇게 제곱되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항이 3개 나와야 된다니까. 마이너스 몇 k? 6k? 5k? 얘랑 곱해서 2배 해서 쓰는 거야, 성빈아. 너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시킬 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 부분이 얘랑 곱해서 2배 해서 쓰는 거잖아. 그럼 지금도 2k하고 3하고 곱해가지고 2배를 하란 말이야. 몇 k야? 12k 맞나요? 플러스 9. 자, 이게 지금 요거 제곱한 거야. 그럼 그거 마이너스 뭐 해야 돼? 4ac니까 4a는 어차피 1이고 요거 하면 되죠, 그죠? 그죠? 4k 제곱에 플러스 4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이제 판별식이죠. 자, 그럼 4k 제곱 날라가니까 남아있는 식을 잘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수 k의 개수를 찾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4n제곱 플러스 9를 여기다 냅두고 마이너스 12k를 반대로 넘깁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12로 양변을 나눠요. 12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n과 k 사이에 이런 부등식을 하나 완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보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fn의 값들을 찾아낼 수 있죠. 어차피 n자리에다가 내가 넣어보고 싶은 거는 2, 3, 4, 5, 4개거든요. n이 2에서부터 5까지라 그랬고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에 2, 3, 4, 5를 넣어볼 거니까 자, n에다가 2를 넣어서 f2를 한번 생각해봐. f2라는 것은 뭐냐면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f이죠. 잘 생각해봐. 얘와 얘가 만나도록 하는, 이게 만나게 하는 부등식이잖아. 그죠? 그럼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fn이니까 자, f2라는 것은 여기다 n자리에 2를 넣었을 때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16에다가 9 더하니까 25. 요거 이하의, 그치? k는 요거 이하니까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그치? 이게 곧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그게 f2입니다. 몇 개겠니? 2개죠, 2개.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n자리에다가 지금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볼 건데 당연히 n값이 커질수록 k값도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가장 작은 n값을 지금 넣어봤으니까 뭐만 해보면 돼? 넷 중에 가장 큰 놈을 넣어보면 끝나는 거죠. 가장 큰 놈. n자리에 5 넣어보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f5를 구해보시면 f5는 12분의 n자리에 5 집어넣으면 109네요. 자, 요거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몇일까? 현준아, 몇이야? 8? 8? 9지 9. 너 자다 왔지? 자다 온 거 아니야? 맞죠? 아니, 잠이 덜 깬 거 같은데? 이게 그죠? 9. 그래서 최소값은 2, 최대값은 9. 그럼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어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판별식만 쓴 겁니다. 판별식 쓰고 n과 k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3번이죠. 자, 여기 요 페이지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있어요? 넘어간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20번이 못 들었어요. 20번이 좀 어렵죠. 일단 20번 풀기 전에 17번이 기억나니? 네.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들었어요. 그지?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한번 이게 만났던 문제인데 전에도 이렇게 말했죠. 이거를 이렇게 오메가를 떠올려 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 항상 갖는 조건을 활용해서 푸는 게 제일 쉽다. 그 항상 갖는 조건이라는 게 뭐였냐면 x의 개수를 뭐한 게 제곱을 한 게 그 뒤에 있는 상수항이랑 어때? 똑같다. 그치? 이 성질을 만족시키면 항상 그 허근을 세제곱했을 때 실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2p 제곱, 2p를 제곱한 다음에 그것이 p 플러스 3과 같다. 이렇게 놓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4p 제곱이 되겠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 되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실수값의 합이니까 4분의 1인가? 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제곱식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반의 제곱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거의 허근을 세제곱했을 때 실수가 돼.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에 x의 개수를 반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제곱하면 그게 상수항이랑 똑같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그냥 한 문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3차 방정식이고 18번은 그냥 판별식만 쓰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20번인데 20번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20번은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우선 이렇게 좀 해볼까요? 여기 P하고 Q에 이렇게 P와 Q의 X좌표들을요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 fx가 지금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요 L이라는 직선을 y는 뭐 gx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y는 gx. 근데 g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gx라는 애는 조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기울기만 있으면 되잖아. m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지? y는 mx. 그래서 이 fx와 gx 얘네 둘의 교점이 지금 알파 베타니까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fx하고 gx를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0과 y 같다라고 놓는 게 뭐 찾는 식이죠? 교점 찾는 식이지. 이 교점 찾는 식에 두 실근이 얼마랑 얼마인 거야? 알파와 베타인 거죠. 그쵸? 교점이 알파와 베타니까. 자, 그렇다면 fx-gx는 0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니까 자,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뭐도 알고 있냐면 요렇게 생긴 요 2차 함수의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하나 띡 붙여주면은 그러면 이게 바로 fx-gx와 이거와 서로 어때? 똑같은 식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승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자, 이렇게 fx랑 gx를 똑같다고 놓는 게 이게 교점 찾는 식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요거하고 요거라고 잡았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 그러니까 넘겨서 요 방정식에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그러면서 요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기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방정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gx를 아까 전에 우리가 직선 해가지고 mx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자 fx 빼기 mx가요. 이게 이거랑 같은데 전개 한번 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아니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mx를 넘길게요. 그럼 fx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mx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뭐 이렇게 fx를 지금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음 내용을 또 읽어보면은 P점의 x좌표의 차가 2P고 요 직선을 요거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려고 한다. 자, 일단 알파와 베타 사이의 차이가 2P라 그랬으니까 그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P지, 2P. 그리고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그어져 있던 이 L이라는 직선 있잖아요. 이 L이라는 직선을 뭐 했대요? 그지? 요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요 2차 함수하고 어떻게 되도록? 만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죠. 그지? 그럼 이 친구는 방금 끌어올린 이 친구는 gx 그러니까 mx y는 mx라는 함수를 위로 n만큼 끌어올린 함수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볼 수 있죠. 그지?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 친구 요거 끌어올려가지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만든 요 친구랑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 fx 얘가 fx잖아. 얘네 둘이 서로 어떻게 되도록? 만나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얘네 둘이 만나지 않도록. 그럼 얘네 둘이 만나지 않게 하려면 또 교점 찾는 식 한 다음에 그 교점 찾는 식의 무엇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고 놔요. 교점 찾는 식이니까 같다고 놔요. 그러면 mx 플러스 n은 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m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러면 여기 있는 mx랑 여기 괄호 안에 있던 이거 여기 지워지겠죠? 분배시켰다 생각하면 자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오른쪽에 있던 애들을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x제곱에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n 요게 0인데요. 자, 요 방정식이 현준아 실근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쵸?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의 판별식을 가져오겠습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4n이죠.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맞게 풀었구나. 여기서 느낌 오지 않아? 이 부분을 봐봐 이거. 이게 정리하면 뭐지 영관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잖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알고 있던 게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P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변형시켜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건 곧 얘의 제곱이랑 어때? 똑같죠. 맞아요? 네. 그지? 요 부분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러면 요걸 이용해가지고 얘를 그러면 4P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4P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4n을 넘기고 4로 나누면 P제곱보다는 n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P제곱보다는 n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n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요. P제곱보다 n이 더 큽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애를 얘하고 만나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P제곱만큼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올려야 얘하고 만나지 않는다. P제곱보다 더 많이 올려야. 그렇죠? 이런 문제고, 뭐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차근차근 정석적으로 풀면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효자 문제 중에서 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8번 답이 중에 18번? 18번 답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틀렸어 이거? 이게 18번은 그냥 K값 구하면 되잖아.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K값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그 마이너스 4를 요식에다가 그냥 대입해가지고 얘의 판별식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얘 판별식을 써보면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거든. 그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다음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은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